try to breathe through the sky all alone. Only to reach for nothing but there. Didn't care anything, rushed with conviction. Someday in all this time, your light was perishing, and that's when I saw you fall apart. I wish you look back and see the world you have grown. There must be something you've been missing around. If you can find them and make you believe you're alive, whether you grab it or not, it's all up to you. 자, 6월 22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자, 주말 편히 쉬고 계신가요? 어제는 토요일은 폭우가 쏟아졌죠.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반적인 시장과 관련돼서, 그리고 금요일 날 왜 매수를 이야기했는지와 관련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내용과 관련해서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또 나름대로 이제 예측의 영역이지요. 그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물론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은 항상 제 이야기 부분에 있어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셔야 합니다. 그죠?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그냥 차트로 어떻다, 그죠? 그리고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보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주식의 경험이 적고, 그죠?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보다 공부를 적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현상이 이렇다라고만 설명을 드리고 그 결정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스스로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인사이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뭐라 듣습니까? 그냥 뉴스만 보시면 되지. 중요한 건 그래서 김기수가 이야기하는 게 맞을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되면 그쪽으로 베팅을 거시는 거고, 또 틀릴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베팅을 거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의 뉴스와 흐름들을 접하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의 내용을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기도 하고 모르는 것이 약이기도 한 시장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큰 그림에 있어서의 이야기 부분은 또 어제도 이야기했고, 또 어제 그저께에도 나름대로 시장을 매수해야 되는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른 근거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죠? 이 일요일 아침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립니다. 자, 지난주 제가 목요일 저녁에 영상을 올리면서 테이퍼링이 곧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양적 완화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양적 완화가 뭐예요? 시중에 돈을 푼다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로 테이퍼링이라고 한다는 건 돈을 걷어들인다는 거, 그리고 긴축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 자세하게 들어가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아주 쉽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시장이 왜 이렇게 급락을 하는가, 경기 정점에 대한 논란,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 중국 규제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 기본 바탕 부분을 통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궁극적으로, 그죠?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비교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이후 그때도 급락했잖아요. 그죠?
그 당시 위대한 매도를 저는 했었었는데 1842포인트에서 그리고 나서 892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3개월 동안 급락을 했었던 시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 시장 2008년 10월 27일 날 892포인트의 저점을 만들고 그러면서 시장이 상승 흐름을 가지고 들어올 때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제 양적 완화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테이퍼링을 했죠. 2013년 5월 22일 날 벤 버냉키 의장이 청문회에서 그죠? 테이퍼링을 처음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6월 FOMC 회의 이때 이제 공식화 테이퍼링을 공식화했죠. 그러면 그때 상황, 그때 주가 흐름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때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주가 흐름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때 이제 5월 22일 이 초반부에 이 벤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 이야기를 처음 언급했던 타이밍이 이때입니다. 거기서 살짝 눌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가다가 그죠? 결국 하락을 세게 갖고 들어오면서 이때 약 12%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FOMC 회의, 그죠? 그 6월 FOMC 요때가 이제 테이퍼링 부분을 공식적으로 FOMC에서 이야기한 때고 이렇게 두 번의 급락을 세게 갖고 갔어요. 고점에서 12%가 떨어졌던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테이퍼링 부분이 그렇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FOMC 회의 그리고 이 연준 이사들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경기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과거에 이렇게 급락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때가 12% 급락하던 때거든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 당시 미국 시장을 한번 보세요. 그죠? 이때거든요. 5월과 이 양봉이 5월이고 6월입니다. 실제 6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직접 시행한다라고 발표될 때 미국 시장은 약 5%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2013년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4, 5% 정도의 테이퍼링 경기 반응을 했고 우리 시장은 12% 정도의 하락을 했다. 이 차이예요. 그죠? 아까 조금 전에 보셨었던 차트 흐름.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고점 대비 지금 밀려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미. 그죠? 그래서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번 달 월봉 부분은 5% 약세. 지난달 2.8%니까 한 7.8, 8% 정도 약세를 고점 대비 나오고 있는 중이죠. 물론 도식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의 흐름 부분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시장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으니까. 뭐냐면 그 당시는 테이퍼링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급작스럽게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4, 5%의 마이너스 4, 5%의 조정, 이머징 마켓은 12%. 그죠? 선진 시장이 미국 시장이 기침하면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 같은 시장은 2배에서 3배 정도 독감에 걸리는 현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보다 이제 지금의 테이퍼링 이야기는 저는 크게 반응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죠? 그 당시에는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5월 22일 날 벤 버냉키 의장이 청문회 때 이야기하면서 충격을 줬고 그것이 FOMC에서 확정되면서 세게 떨어졌지만 지금은 그죠? 이미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서서히 약세를 보였고
그죠? 그러한 가운데 또 하나 주안점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미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은행권이 힘들어질 때를 대비해서 FOMC에는 지난번에 완충판을 만들었죠. 그죠? 지난달 29일에 FOMC가 종료된 뒤 연준은 스탠딩 레포 도입 방안을 발표했잖아요. 스탠딩 레포는 상설 환매 조건부 채권, 그러니까 레포 운용기구로 은행이 국채와 정부 기관채 등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창구. 그래서 테이퍼링으로 장기 국채를 사주는 규모는 줄이겠지만 혹시 은행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연준에 팔던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담, 그죠? 이 안전판을 나름대로 FOMC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난 2013년의 충격보다는 다소 작을 거고,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속에서 그 당시에는 델타 변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던 상황이고, 지금은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재차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경기 정점 논란까지 맞물려졌기 때문에 시장의 약세 흐름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거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적으로는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타이밍에 놓여 있다. 그죠? 그래서 금요일 날 매수 사인을 넣었던 겁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아까 이 차트에서 보셨듯이 궁극적으로 그럼 가운데에서 이번 주 경기 지표, 그죠? 자,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어제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 경기 피크아웃 논란도 살펴보시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번 주 경제 지표 라인에서 이제 개별적으로는 카카오뱅크가 MSCI 조기 편입, 그죠? 이미 이제 20일 날 장마감 적용됐는데 이러한 힘에 의해서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수출입 동향, 그죠? 수출입 동향 중요하죠. 그죠? 델타 변이가 7월 달부터 확산되는 과정이었었는데 그 속에서도 수출이 잘 이루어졌는지 이거 잘 보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화요일 날 발표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수요일 부분에 있어서 9월 기업 경기 실사 제조업이라든지 미국의 7월 내구재 주문 자본재 수주, 이제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26일 목요일이죠.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우리 금통위, 그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한국경제 WDB의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이제 잭슨홀 미팅이 시작되는 거니까 이제 26, 27, 28 이 3일에 걸쳐서 시행되는 부분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 이제 단기적으로는 1월 이쪽 월요일, 그죠? 수출입 동향이 가장 중요한 거고, 다시 이제 기술적 흐름 부분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이제 우리 시장에 있어서 일봉 모습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봉은 안 좋은 모습이나 월봉은 양호한 조정이라고 보여지잖아요. 자, 이제 왜 금요일 날 시장을 매수하라고 무료 카톡방 그리고 무려 우리 MTN 카페 회원님들에게까지도, 그죠? 3,000명이 넘는 회원님들께 제 돈 들여서 문자 보낸 겁니다. 공짜 아니에요. 문자 보내면 문자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락하던 시장이 이렇게 쭉쭉 조금씩 하락하던 시장이 연 이틀 급락을 가했잖아요. 그죠? 목요일 날 급락을 하면서 이미 시장에 있어서 심리를 확 죽여놓은 상태,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또다시 20일 날, 금요일 날 하락을 또 했죠. 급락을. 그죠? 미국 시장은 혼조권에 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완화적인 중국이
통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격인 대출 우대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 이것까지도 또 가미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락을 했다. 그죠? 하락하던 시장이 그 이후에 급락, 투매 현상이 두 번 발생하면서, 그죠? 개인들의 신용 잔고, 그죠? 개인들의 신용 잔고가 일정 정도 반대 매매로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증시 격언 중에, 그죠? 첫 번째 투매는 동참해라. 그죠? 하락하던 시장이나 종목 부분에 있어 이 목요일까지는 매도가 맞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금요일 부분에 있어서의 추가 하락 부분은 조금 더 밀리더라도 반등을 이용해서, 그죠? 비중을 줄이거나 또 반등을 기대해서 매수를 하는 두 번째 투매 국면에서는 맞서라라고 하는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2070포인트 이하에서는 매수해도 된다라는 사인을 넣었던 겁니다. 제가 요 초반 부분에, 초반이 아니죠, 이미지에 유현진 3수 끝에 다승 1위에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올린 이유는 오늘 새벽 4시에 야구가 있었죠. 류현진이, 그죠? 류현진이 7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하고 한 부분. 그런데 류현진이 잘 던지는, 제가 좋아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매번 잘 던지나요? 그죠? 류현진도 앞선 두 경기에서 10이닝 동안 11점을 내줬습니다. 아무리 잘 던지는 투수도 컨디션이나 제구력 이런 것들이 안 좋을 때는 어쩔 수가 없고, 또 상대방이 잘할 때는 뭐예요? 실투하고 실점을 많이 내주게 되는 거죠. 주식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여건, 호재가 많이 나오고 그런 가운데에서 상승 랠리를 펼치는 때가 있고, 또 그 속에서 안 좋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성장주라고 맨날 상승하는 거 아니고, 경기 민감주라고 맨날 하락하는 거 아닙니다.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됐고, 그죠? 그 속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쪽에 힘이 더 강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타이밍, 그죠? 그런 타이밍이라면 이번 주 주초 라인 부분은 반등의 국면에 놓일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여러분들께 매수 사인을 넣었던 거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시장이 반등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그 다음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한국의 수출입 동향이라든지 목요일에 있을 금통의 금리 인상 여부, 거기에 제스론 미팅, 이 흐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단기 매매자 부분이나 초보 투자가 분들에게는 이번 주도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되, 중장기 투자가 분들은 이번 기회가 저점을 다질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냉키의 2013년 5월, 6월의 테이퍼링과 지금의 테이퍼링은 조금 격이 다르다. 다만 그 격이 달라서 안전판을 만들어 놓은 레포,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델타 변이라는 부분, 그 확산이라고 하는 악재 요인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충격을 어느 정도 갖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쉽게 예단할 순 없으나, 이번 반등의 세기가 약하다면 다시 한번 저점을, 이번 금요일날 형성되어 있는 저점을 붕괴할 수 있고, 행여 이번 반등 흐름이 적어도 3180포인트 근처까지는 반등을 해줘야 내려와도 쌍바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측과 대응의 영역을 함께 고민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많이 떨어졌다고 매수하고, 그죠? 많이 올랐다고 매도하고, 이런 쉬운 장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주말 편히 쉬시고 When I was 그리고 다음 주에는 used to 이번 look 주네요. up to the sky all night long. There were so many stars 감사합니다. passing by, knowing nothing at all. Touched with